파주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 브리핑 이하은입니다. 지난 15일 화요일은 72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었죠. 우리 파주시에서도 이를 기념하는 경축식이 진행됐는데요. 광복 72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식 소식으로 제17회 주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광복회원 및 보훈단체, 학생, 군인 등 약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율곡고등학교 취타대의 경축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선원, 고성봉, 김상무, 강만원, 변영봉, 변한규, 박원희 씨 등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 외손자들은 물론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위해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자유로 요양병원 이사장과 금강보청기 파주센터 대표 등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기념사와 경축사가 진행된 뒤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경축공연이 진행됐는데요. 한편의 뮤지컬 같은 공연을 보여준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공연에 참석자들은 모두 태극기를 흔들며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축공연이 끝나고 광복군 행진곡과 광복절 노래 재창 후 박종식 광복회원의 선창으로 다 함께 만세 삼창을 부르며 경축식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행사장 로비에는 파주 출신 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회와 일제 침략 만행 사진전이 함께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36년간 일제의 폭정과 억압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자주 독립을 위해 끝없이 자신을 헌신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선조들의 희생 끝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비단 광복절뿐 아니더라도 나라의 소중함과 독립을 위해 애쓴 독립운동가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금동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후속 보도입니다. 벌써 4번째 보도인데요. 주민대표단과 부시장 간의 3차 면담이 진행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7일 매금동 주민들이 자원순환시설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후 부시장실을 급습, 문제 해결을 촉구했었는데요. 당시 시와 주민들은 다시 공식 면담을 가지기로 합의했고 지난 16일 주민대표단과 부시장의 3차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시청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 면담에는 주민대표단 4인과 부시장, 맑은물 사업단장, 환경시설과장, 각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는데요. 비공개 요청으로 진행된 이날 협상 결과는 면담이 끝난 뒤 매금동 주민투쟁위원회 이태형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게 4가지 틀을 나눴어요. 첫째는 이제 매금동 주민에서 원하는 정보공개서가 첫 번에 1차적으로 왔었는데 빠진 내용은 좀 거의 다 빠졌더라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다 빼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정보공개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에서는 100% 공개를 해주기로 해왔고, 관계 부서의 건축과에 대해서 이제 차후 매금동의 용도 변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순환 시설로 용도 변경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인공검사 과정에서 뭐 정화조 설치라든지 건축물 인허가 과정, 그거에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원상복구, 그 다음에 담당 직원 징계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 매금동 주민하고 파주시 그리고 두성하고 원만한 합의 관계를 이루어지도록 파주에서 주재하에 3자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번은 아니고 이제 차후에 해주기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민의 안전, 생활권 보장, 그 다음에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 농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보장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보장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가장 어렵다는 거죠. 협의를 하겠다, 노력한다, 그런 그 애매모호한 답답 있잖아요. 노력한다는 건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원만한 해결 관계, 그렇지. 주민의 안전, 그 다음에 환경 오염, 그 다음에 직업행위, 농업행위를 할 수 있는데 불편한 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된다면 매금동에서 안 된다면 다른 장소 대체 용지를 검토해 보겠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대답은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태영 사무국장은 시와 주민, 주식회사 두성 간 원만한 합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원순환시설 설치 자체를 무효화해달라는 요구에 노력하겠다라고만 답한 파주시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조만간 주식회사 두성이 참석하는 3자 대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세 차례 면담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똑부러진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원순환시설 문제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속될 것인지 명확한 결론으로 해결점을 찾을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후속 보도입니다. 15회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보도해드렸던 LH 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7월 31일로 예정됐던 법정 처리 기한 내 폐기물을 다 치우지 못한 점을 사과했던 LH 담당 차장이 8월 4일 취재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역 난방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우선적으로 이제 치우는데 고기만 다 치우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리겠네요. 남아있는 양이랑 처리하는 거랑 관련해가지고 열흘 정도 시간이면은 그쪽 부분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흑산공원 주변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일단 먼저 치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LH에서는 8월 13일까지 폐기물의 말끔한 처리를 약속했는데요. 8월 16일 취재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옛 청석초등학교 공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8월 2일 모습과는 확연하게 달라져 폐기물이 치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취재팀은 곧바로 509 일산공원묘지 주변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가장 많은 폐기물 적체 현상을 보였던 509 역시 처리가 완료되었거나 처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폐기물 업체에 따르면 이곳도 3일 안에 처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시민들의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LH 담당 차장은 예상보다 폐기물이 많아 약속 기일보다 늦어졌다며 509와 709 이외의 공사구역의 폐기물도 배출되는 대로 처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LH 담당 차장은 운정 3지구 개발공사 기간 동안 모든 현장 내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언한 대로 운정 3지구 개발공사가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지난주 파주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파주시의회 이근상 의원의 1심 선고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차례 재판을 진행해왔고 본래대로라면 지난 18일에 선고 재판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재판부의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선고 재판은 8월 30일 오후 2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과 바른정당 한길용 경기도 의원이 임진각 국민관광지 일원 주차장 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평균 7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임진각 국민관광지에는 현재 2,091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기존 68,580제곱미터 규모의 주차장이 있으나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차량이 주차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9만 5천 제곱미터인 임진각 관광지를 47만 7천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이 중 3만 2천 제곱미터의 전국 최대인 450면 이상 규모의 캠핑장까지 조성 중이며 나머지 부지에는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습지센터,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 등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파주경찰서가 지난 10일 파주파출소를 리모델링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파주파출소는 1997년 준공, 20년이나 지나 건물 노후화가 심할 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없어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어왔었는데요. 이번 리모델링 공사로 새 단장을 마치게 되면 지역 주민들과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치안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파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454억 262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사 소유의 채권 압류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 있는 5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사업자 209명에 5억 9,800만 원에 대해 해당 신용카드사의 매출 채권 압류를 의뢰해 1억 9,700만 원을 징수하고 직장이 있는 체납자 133명에 2억 6,300만 원에 대해 급여 압류를 의뢰해 1억 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파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어사업자 132명 체납액 4억 1,403만 원에 대해 관어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8월 31일까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9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 정지 또는 영업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시민 인터뷰 코너입니다. 요즘 개봉 전부터 세간의 관심을 받던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해 극장을 찾는 시민들이 참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는 금촌동에 위치한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친구랑 에나벨 보러 왔어요. 친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너무 많아서 다른 영화를 못 보는 게 불편해요. 택시 운전사 보러 왔는데 이제 저 근래 가장 또 저 처음 개봉한 영화라서 한번 보러 왔어요. 그런데 뭐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가고 여러 가지 많죠. 예. 일단은 시원해서 좋고요. 여름에는 또 좋은 영화 봐서 좋고. 에나벨이요. 무서운 걸 제가 많이 좋아하거든요. 저도 주변에서 재밌다고 하고 무서운 영화 보고 싶어서. 시원한 냉방 시설? 또 영화 스크린도 크고 더 영화를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어서 좀 대중적인 거 말고도 좀 더 다양한 영화들을 보고 싶은데 좀 광고에는 광고하는 영화들만 나오니까 좀 에너벨이요. 그 감독 좋아해서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뭐 독립 영화나 그런 게 많이 상영이 못 되고 좀 예술적인 영화들 보고 싶어도 볼 데가 없으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많이 찾으시는데 특히 연휴 때는 손님들이 가장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 택시 운전사인데 또 에나벨도 여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손님들께서 조금 함부로 대하시거나 막 반말로 욕하신 경우가 한두 번씩 있는데 그때 말고는 일도 재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화 즐겁게 봐주시고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수고했습니다 한마디만 하셔도 저희는 힘이 나니까 그 정도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손님들이 팝콘통 같은 거 영화 보시면 가지고 나오셔야 하는데 이렇게 막 꽂아두고 그냥 그대로 두시고 오면 저희가 다 치워야 하니까 조금만 각진 자리를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픈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애기들이 막 울까봐 걱정되는 그런 어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 가족 단위로 오셔서 편하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저희 피아노도 있어가지고 피아노 연주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껏 칠 수 있어요. 오픈 스크린은 야외에서 상영하시는 관인데 음향도 막 야외라서 음향이 적을까봐 좀 걱정되잖아요. 근데 빵빵하고 그리고 또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테이블도 마련돼 있고 저희 선풍기도 피워드리고 모기향도 피워드려요. 저희 그 영화 하시면은 이거 발권하시면은 번호표를 뽑아주시고 그리고 직원한테 조금만 친절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영화를 기다리고 관람 후 지인들과 각자의 소감을 나누던 시민들의 모습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8월의 마지막 주말, 영화관에서의 나들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소식입니다. 한길책박물관이 도라산역과 도라산평화공원, 율곡습지공원 등을 돌아보는 임진강 DMZ 에코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9월 3일 일요일에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초등학생 이상 시민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만원으로 신청은 한길책박물관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한길책박물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달 16일 조리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2회 통일로 미술대회가 개최됩니다.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참가 접수가 진행되며 조리읍 사무소 방문이나 팩스, 메일,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리읍 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파주시가 제7회 파주시 재활용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파주시 산림조합 2층 회의실에서 응용, 예술 재활용품 공모 접수가 진행되며 파주시 거주자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의는 푸른파주 20일 실천협의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은 항상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때로 일을 떠나서 잠깐씩 휴식을 가져라. 일로 다시 복귀할 때 너의 판단력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일에서 약간 거리를 두어라. 그러면 일이 더 작아 보여 일의 많은 부분이 단번에 파악되고 조화와 균형의 부족이 더 쉽게 보일 것이다. 다소 장황했는데요. 휴식에 관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입니다. 저희 미디어국이 다음 주 때늦은 휴가를 다녀올까 합니다. 2주 후 찾아뵐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보다 성숙되고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다가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제18회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